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내렸던 사회활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지난 30일 조코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와 이동에 더 이상의 제한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렸던 제한 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쇼핑몰과 영화관, 종교시설, 사무실 등 공공시설에 입장할 때 방역 앱을 사용,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실내 체육시설이나 결혼식장 등의 정원도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확산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입원 환자나 사망자도 줄면서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사회활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면서도 실내나 군중 사이에 있을 때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한 조치 해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에게도 적용되며 별도의 입국 규제 강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들도 발열 증세가 없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면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대만 등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역 간 교류가 늘어나는 연말 연초 이후에 제한 해제를 고려했어야 한다며 너무 일찍 방역을 해제한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다만 내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할 경우 정부가 다시 규제를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파묘 수출 금지를 강행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에 더 많은 파묘 공급을 유지하고자 해외 파묘 수출을 1월부터 줄일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부디산토소 대회 무역국장은 정부가 파묘 기업이 현재 국내 파묘 판매량의 8배를 수출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해 1월 1일부터 6배만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시장 의무로 알려진 해당 정책은 파묘 수출업체가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공급량의 일부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작년 5월 말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이번 수출 제한 정책은 1분기 파묘 생산이 계절적으로 저조하고 라마단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에 충분한 파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더 많은 파묘 바이오디젤 혼합류 의무 사용을 부과해 파묘의 국내 소비를 증가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제한 계획은 세계 2위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의 파묘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파묘 가격은 정책 발표 직후 톤당 2.2% 급등해 4,179링깃으로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하 경제 규모가 4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CNBC 인도네시아가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지하 경제 규모는 국내 총생산 대비 30에서 3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인도네시아 GDP가 일경 6,971조 루피아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며 지하 경제 규모는 5,091조 루피아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하 경제는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를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서 분석센터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으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는 1215건 183조 8천억 루피아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이는 현금 거래 등 금융기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거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또한 불법 수산물 거래도 지하경제의 큰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시푸지아스투티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내 미신고 어업으로 잡히는 수산물 규모가 전체 생산되는 수산물의 60%에 이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수출은 연평균 68조 루피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지하경제는 전자지갑이나 암호화폐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제법률연구센터 국장은 금융이나 상품 거래에서 지하경제 이용자들의 수법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많은 국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회활동 제한이 해제되는 등 엔데믹 시대가 다가오면서 CJ-CGV 인도네시아 사업이 부활의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맞물려 CJ-CGV의 인도네시아 계열사 그라하 라야르 프리마에 대규모 투자금이 몰리면서 거래 중지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자 현재에서 CJ-CGV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7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그라하 라야르 프리마의 주가가 급상승하자 23일 거래 정지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래 정지 전 5거래일 주가는 9.87% 올랐으며 거래량은 56.55%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거래소 관계자는 그라하 라야르 프리마의 주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 투자 과열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 거래 중지했다며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금 쏠림 현상을 주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금이 몰린 배경으로는 엔데믹 체제로 전환하면서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늘어나 향후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블록버스터 신작 아바타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화관 업계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한편 그라할 아야르 프리마의 주가가 회복세를 타면서 코로나 직격탄으로 악화된 CJCGV의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CJCGV는 코로나 사태로 적자가 심화되어 은행 대출 압박이 커진 그라할 아야르 프리마를 위해 360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섰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일본 미쓰비시 UFJ 은행은 인도네시아 핀테크 기업 아쿠라쿠에 2억 달러를 출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쿠라쿠는 지난 2014년에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다루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약 6억 달러에 달합니다. 디지털 금융의 각 축장으로 부상한 동남아시아에서는 현금카드와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계층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쓰비시 UFJ 은행은 지난 2019년 4월에 인도네시아의 대형은행 뱅크 다나몬을 회계 연결 대상 자회사로 편입시킴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 상업은행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아쿠라쿠에 대한 출자로 상업은행 이외에 금융 서비스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사업의 성장성에 맞춰 앞으로 추가 출자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국영철도 차량 제조사 인더스트리 크레타 아피는 반둥 지역에서 고속버스 수송 시스템 개통과 함께 크레타 아피가 제작해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사용되었던 전기버스 이노버스 8대의 운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노버스의 운행 개시는 20일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해당 전기버스는 전장 8m, 정원 19에서 25명, 배터리 용량은 138kWh로 3시간 안에 완전 충전할 수 있으며 풀 충전으로 16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리드완 카밀 서부 자바주지사는 반둥 분지의 도로는 좁고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대량 수송 시스템 도입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전기버스 운행 개시와 함께 경전철이 부설되는 경로도 결정됐으며 고지대에는 케이블카 계획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의 5,000km 이상 중장거리 노선 확보를 위해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유치 협의회를 구성하여 신발 산업 부문에서 부산과 관계가 깊고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선 우선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김해공항에는 현재 5,000km 이상의 장거리 노선이 전무한 상황으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세계 각국의 방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신설 및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거리 노선 신설은 김해공항의 해묵은 숙제로 그간 유치 시도가 많았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고 장거리 노선 결핍으로 국제여객 부문 승객 상당수는 인천공항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자카르타 노선 확보를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가 간 항공회담을 거쳐 상호 운수권을 획득해야 노선 개설이 가능하며 항공사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함과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항공사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